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요번 주하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저희가 또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시험 기간 중에 이제 이루어지는 보강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는 좀 부담을 좀 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아무래도 비대면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일장일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현장감이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몰입도라든지 그 피드백을 제가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즉석에서 내용을 조절한다든지 뭔가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어쨌든 친구들을 학교에 나와서 만날 수 있으니까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뭔가 결국은 어떤 장소성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바가 있는 반면에, 대신 이제 또 비대면 강의에 좋은 점도 많죠. 일단 뭐 대충 읽고 들어 누워서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듣기가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듣다 보면 궁금한 부분을 메모한다거나 뭐 구글링을 해서 찾아본다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 뭐가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장일단 있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대면 강의를 통해서 좀 진행하는 것과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약간은 좀 선택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리스크 어버전, 즉 그 위험 회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저희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 앞에 섰었을 때, 결국 이제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르누이의 효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사실 뭐 영혼 없이 아무런 두려움이나 공포심 없이 기계적으로 통계적인 어떤 최적화를 인간이 수행해내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걸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좀 힘든 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모델링함으로써 사람들의 그 선택이, 불확실성 속에서의 선택이 그 나름의 합리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초창기의 경제학자들이, 말하자면 이제 17세기까지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논의하던 이 주제를 경제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가져와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파이낸스의 탄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를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이어서 위험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위험 회피에 대한 방법이라, 그 위험 회피에 대한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효용함수가 뭐 어떤 식으로 구성돼야 되는지라든지, 그 다음에 에로가 이제 제시한 어떤 리스크 어버전을 측정하는 척도, 매저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얘기하고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부터 해서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이에 이어서 이제 리스크 어버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은 좀 더 숫자에 잡히는 형태로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제 그거에 거의 뭐 같은 말이 이제 certainty equivalent, 그래서 확실성 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디파인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하자면은 내가 투자하게 하려면 그만한 어떤 보상을 해줘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리스크 에셋에 대한 수요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디파인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효용함수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요 슬라이드가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리스크, 사람들이 인지하는 그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리스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재구축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르누이의 효용함수에서 사실 1차 도함수가 양의 값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다익선, 말하자면 이제 소비의 양이 커짐에 따라 그 효용이 좀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와 함께, 2차 도함수의 값이 음의 값이어야 한다. 즉 일종의 그 한계 효용이 체감되는 형태로서 사실 이제 점점 더 만족의 크기는 좀 작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시가 됐고,
에로우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효용함수의 필요 조건으로서 이제 절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것이 감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절대 위험 회피가 뭐냐 그러면 효용함수의 2차 미분과 1차 미분의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효용함수의 공률과 기울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LO의 정의에 따라서 absolute risk aversion, 즉 절대 위험 회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체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1차 도함수가 양의 값이고 2차 도함수가 음의 값이 되도록 저희가 이제 그 효용함수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어버전 자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이너스 보가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선형 변환,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효용함수들끼리는 사실은 사실 그렇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상태에서는 절대 위험 회피나 상대 위험 회피 값이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아마 짐작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모 분자가 결국 효용함수의 1차, 2차 도함수이기 때문에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될 때는 결국 알파를 곱한 것만큼 ax 플러스 b만큼의 어떤 변환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분자 분모가 서로 캔슬 아웃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 회피상으로는 사실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슬라이드도 이미 한번 보셨어요. 효용함수와 위험 회피를 이제 이야기할 적에 효용함수의 우리가 형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하진 않았지만, 효용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W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그 정해질 적에 결국은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 W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의 부의 수준 W0 상태에서의 변화가 아주 미미하게 있었을 적에 실제 얼마만큼의 어떤 효용의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대략 어림짐작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AW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투자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의 크기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UAW0라고 하는 건 현재 상태의 효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U 프라임 W0에 W-W0,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분의 U 더블 프라임에 W-W0 스퀘어, 그 다음에 이제 3차 항 이하는 사실 적다고 보고 이제 못 본 척하고선 다 0으로 세팅해버리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가정상 제로가 되는 값들을 다 지우고 나면은 투자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인 expectation of U of W라고 하는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태의 효용 U의 W0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2분의 U 더블 프라임 W0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variance of W라고 하는 거를 곱한 값이 더해짐으로써 투자를 함으로써 얻게 된 부에 대한 어떤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호가 이제 뒤집어지는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서 리스크 어벌스한 사람, 그 다음에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 리스크 시킹한 사람에 따라서 이 부호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 부호에 따라 위험 회피, 위험 중립, 위험 선호가 결정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 중립인 경우는 당연히 이제 더블 프라임 제로가 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회피가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할 적에는 결국 함수의 그 2차 도함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 형태가 될 테니까 이제 네거티브한 부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위험 선호가 되는 경우는 접선 기울기가 점점 높아지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플러스가 될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효용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셈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그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죠. 이제 금액을 베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로 베팅하는 경우에 있어서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투자를 그 말하자면 이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리스크 어벌스한 사람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만한 일종의 그 스레시홀드라고 할까요? 그런 그 근거 내지는 일종의 기준이 될 만한 승률. 말하자면 50%보다는 높은 승률이 보장이 될 적에, 손실과 이익의 규모가 같다고 할 적에 50 플러스 알파 퍼센트의 승률이 보장될 적에만 아마 이 사람은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텐데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이제 에로가 제시한 리스크 어버전을 이용해서 absolute 리스크 어버전, 그 다음에 이제 relative 리스크 어버전을 이용해서 금액과 수익률 베팅 시에 그 의사 결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일종의 승률 내지는 확률을 보여드렸습니다. 효용 함수가 과연 또 어떻게 define 되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브래킷 안에 있는 U 프라임과 U 더블 프라임의 크기가 당연히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수준이 어느 레벨에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캡처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체계를 지금 이제 말하자면 에로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손실을 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익을 보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손실 또는 이익을 보는 상황 속에서 아마 리스크에 대해서 일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50%의 확률에서는 아마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통계적 기대값은 제로가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손실을 봤을 때 더 아프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었을 때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때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확률을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파이 스타라고 표시를 한다고 할 적에 지금 이제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식에서 보다시피 2분의 1의 확률에 플러스 4분의 D에 브레이크단의 마이너스 U 더블 프라임 오버 U 프라임으로서 이제 표시가 되는 어떤 확률이 제시가 될 때 이제 사람들이 위험을 걸머쥐고 이 베팅에 들어올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즉 같은 금액이면 5할보다는 좀 높은 승률이 있었을 때에 리스크 어버스한 투자자는 이 게임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에로프렛이 제시한 리스크 어버전을 가지고 바라다 보면 이 브레이크단에 있는 숫자는 절대 위험 회피, absolute risk aversion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이 식에서는 A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50% 플러스 알파의 값이 커지는 확률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리스크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 리스크 어버전이 높은 사람은 더 높은 확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D의 값, 잃거나 벌거나의 규모가 무지막지하게 커진다 그러면은 잃었을 때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아마도 더 높은 확률을 요구해야지만이 이 게임에 들어올 거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규모를 D,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어버전의 정도를 A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효용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효용 함수의 형태를 마이너스 누분의 1,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누의 w항으로 누의 w라고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때 누는 임의의 파라미터로서 막 바뀔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누의 모습을 바꿔줌으로써 투자자의 어떤 그 위험에 대한 태도, 사람마다 다 다른 위험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핸들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갬블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떠한 그 말하자면 효용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U의 W에 5 스타의 확률로 W 플러스 D로 자신의 부가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파이 스타의 확률로 W 마이너스 D로 부가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되어 있는 폰 노이만 모건스턴 유틸리티를 하나 세팅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U의 W 플러스 D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U의 W 플러스 D의 U 프라임 W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T 제곱에 U 더블 프라임의 H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H1이나 지금 아래줄에 있는 H2 같은 경우는 3차 이상의 항이 될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그 변화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값은
무시를 하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값을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u의 w-d는 부호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로 저렇게 표시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일종의 어림값, 결국은 이제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이 값을 처음에 있었던 식에다가 하나씩 밀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제 최종적으로는 u의 w에 플러스 2파이 스타 마이너스 1과 d의 u 프라임을 곱한 것, 그 다음 플러스 d 제곱의 u 더블 프라임을 곱한 것,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있는 u of w를 다 지우게 되면 2파이 스타 마이너스 1의 du 프라임 플러스 d 제곱의 u 더블 프라임은 제로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걸 파이 스타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얻을 수 있는 값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2분의 1에 플러스 4분의 d에 플러스 마이너스 u 더블 프라임 오버 u 프라임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absolute risk aversion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 함수의 형태에서는 이 absolute risk aversion이 상수값 뉴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absolute risk aversion 값이 항상 w의 값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항상 뉴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absolute risk aversion을 갖는 함수다 하여서 CARA, 즉 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 효용 함수라고 부릅니다. 즉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좀 일정한 절대 위험 회피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셈이죠. 오늘 이제 똑같은데 일정한 상대 위험 회피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익률 베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폰 노이만 모건스탄 기대 효용을 제로에서 양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인디퍼런트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파이스타가 얼마만큼 될까? 아마도 2분의 1 플러스 무언가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수익률 베팅 때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k 그 다음에 R, 즉 Relative Risk Aversion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효용 함수가 W1의 마이너스 감마승, 그 다음에 분모는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때 이제 그 감마의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효용 함수의 형태가 막 달라질 텐데 기본적으로 감마 값은 0보다 크되 감마가 1일 때는 로그 W로 정해진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한번 가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U of W는 파이스타의 확률로 W 플러스 D 그 다음에 1-파의 확률로 W-D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테일러 익스펜션을 적용해서 지금 U of W를 계산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결론은 똑같이 흘러갈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식을 다시 한번 파이스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번에는 K가 이제 튀어나오는 형태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U의 W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감마라고 하는 그 처음에 파라미터 값만 딱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앞서 살펴봤었던 카라의 경우처럼 파라미터인 감마가 커짐에 따라서 relative risk aversion 값이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되는 어떤 일정한 relative risk aversion을 갖게 되는 그러한 효용 함수가 이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항상 상대 위험 회피가 일정하다고 해서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CRRA 효용 함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러한 형태의 효용 함수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위험 회피 정도가 커졌을 때 결국 리스크 어버전이 커질 것이고 리스크 어버전이 커진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어떤 그 일종의 승률 속에서만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투자자가 위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뇌에 손상을 입거나 해서 어떠한 공포도 없고 어떠한 그 욕심도 없는 그런 투자자라서 오로지
통계적인 베팅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으면 투자를 하고 아니면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확률에만 의존해 가지고서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차별한 그런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유형의 형태는 아마도 위험 중립 투자자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효용 함수를 만약에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도 그 부의 수준에 따라서 결국은 일종의 일차 함수와 같은 결국 다다익선식의 효용을 아마 목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일차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절대 위험 회피나 상대 위험 회피나 다 그 값은 제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저기서는 제로가 돼버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U 더블 프라임이 영향을 주면서 항상 이제 제로가 되어 있는 제로 리스크 어버전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투자자는 오로지 이제 통계적 기대값에 의해서 지배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생각하기 쉽진 않은데요. 모델상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도 말하자면 가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아까는 이제 손실 금액, 이익 금액이 똑같은 상태에서 리스크 어버스한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5할 승부가 아니라 5할 플러스 알파, 결국은 이제 무언가 승률에서 엣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이 이 리스크 어버스한 투자자가 아마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확률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이제 다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너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있죠. 왜냐하면 이 페이오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동전 자체는 항상 앞면 뒷면이 5할씩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뭐 어떻게 선택지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페이오프 금액을 조금 건드리든지 해가지고서 이러한 그 리스크에 대한 태도를 아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의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이어서 살펴보게 될 확실성 등가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의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확실성 등가, 영어로는 certainty equivalence라고 합니다. certainty라고 하는 것은 확실성을 이야기하죠. uncertain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 그럼 그 여기서 이제 equivalence 말하자면은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equivalence가 붙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certainty equivalence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결국 이제 어떤 사람이 투자에 나서겠다라고 만들 만큼의 필요한 어떤 보상의 크기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이제 부의 수준이 W0인 사람이 투자를 통해서 만약에 X만큼의 어떤 페이오프를 얻는다고 하면 이 사람의 부는 W는 W0 플러스 X로 아마 변화를 할 거예요. 이런 세팅 하에서 투자에 따른 어떤 부의 수준, 이 W는 익스포넨셜 W는 익스포넨셜 W0 플러스 X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 X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익스포넨셜이 취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이것을 다시 효용의 관점으로 넘어와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때 이제 현재 수준의 효용인 utility of W0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저희가 이 사람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어떠한 그런 수준의 이제 그 값인 X 값의 페이오프가 얼마 정도일까를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고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 현재 상태의 효용인 U의 W0에서부터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U의 W0 플러스 X, 즉 불확실성의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 해서 얻게 되는 X 값만큼의 페이오프가 말하자면 부의 증감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이 투자의 결과를 받아든 상태를 전제로 했었을 때 부의 수준은 W0 플러스 X였을 테니까 해당 가격의 유틸리티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는 형태로서 이제 값을 구해보게 되면 현재 상태와 베팅을 했었을 때의 각각의 어떤 효용을 저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어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분의 u 더블 프라임의 variance of w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일종의 그 계산이 이제 서게 되는 어떤 이유,
내지는 이것이 이제 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고 하니 결과론적으로는 요 식이 전개되는 방식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의 경우에 U 더블 프라임의 어떤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 자체가 역시 이제 그 W0에서 X만큼 아주 작은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했었을 때의 어프록시메이션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일종의 exponential x는 거의 이제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 어프록시메이션 식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 가운데 있는 저 식을 만든 상황인데 이 식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 의미는 u 더블 프라임의 값 자체가 결국은 그 마이너스 값 부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을 때만은 저희가 지금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현재 누리고 있는 효용이 투자에 의해서 누리게 되는 미래 효용보다 큰 상태에서는 사실은 좀 투자를 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 시계 지금 가운데 시계 우변이 결국 플러스인 상태, 즉 머물러 있는 상태가 난 더 좋아요인 상태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 효용이 현재 머무르고 W0에 머무르고 있는 효용보다는 뭔가 더 크게 만들어주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보상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게임에 들어가려고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제 그래피컬하게 한번 그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선 그 현재 수준의 부를 W0라고 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누리고 있는 부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U의 W0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기록되고 있는 효용의 수준이라는 게 이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U의 E의 W라는 형태로 결국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 결국 이 현재 누리고 있는 부의 수준이나 갬블에 뛰어들었을 때에 누리게 되는 수준이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누려주는 상황에서만큼 상황이 되었을 때만이 아마도 이 사람은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W0라고 하는 현재 부의 수준이 말하자면 이제 5대 5의 확률을 가정해 가지고서 플러스 X만큼 예를 들어서 부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X만큼 부가 깎여 나가는 경우도 아마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래쪽에 제가 화살표로 더블 제로 마이너스 X와 더블 제로 플러스 X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각각의 경우 W0-X에 대한 효용과 W0 플러스 X에 대한 효용이 있을 건데 이 5대5의 확률이었으니까 기대값을 구해 보게 되면은 아마도 그 효용의 수준이라는 거는 expectation of U의 W로 아마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해당 레벨에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효용의 수준은 현재 머물러 있는 그 수준인 W0 수준의 어떤 효용 수준보다는 분명히 좀 낮은 레벨에서 이게 형성이 될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림을 통해서. 즉 빨간 화살표만큼의 어떤 효용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 효용 감소에 해당하는 것만큼 말하자면은 금액적으로 보상을 해 주려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의 크기가 얼마만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결국은 expectation of U의 W, 즉 빨간 화살표가 멈춰 있는 저 지점에서 결국 얼마만큼의 부의 수준이 이 정도의 효용 수준이냐라는 걸 찾아보면 그것이 XC만큼의 어떤 효용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결국은 반반 확률로 우리가 리스크를 걸머졌었을 때의 그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어떤 효용의 레벨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거를 금전으로 환산하고 만약에 본다고 하게 되면 W0에서 파이만큼 금액이 결국은 줄어들어 있는 만큼에서 일종의 어, 효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대값과 동등한 수준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확실성 등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W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X만큼의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고 이때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효용의 평균값이 U의 EW가 될 텐데 그 레벨에 해당하는 V의 수준이라는 거는 W0가 아니라 W0보다
파이만큼 작은 수준의 부에 아마 매칭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바로 이제 효용함수가 오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때 이제 이 불확실성에 상응하는 보상의 레벨을 확실성 등가, certainty equivalent라고 이제 합니다. 결국 이 확실성 등가는 위험의 속성을 반영해서 W0보다는 좀 작은 어떤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제 결국은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때 얼마만큼 초기 부보다 작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파이를 저희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이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이 갬블에 참여해 가지고서 W0만큼의 차이, XC와 W0만큼의 차이가 말하자면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었을 때, 만약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기대되는 기대값보다 그만큼 싸게 우리가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의미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결국은 이러한 그 위험의 속성을 감안해서 통계적인 기대값보다는 좀 작은 가격의 할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그림에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결국 파이만큼 초기의 부 수준인 W0에서 좀 더 하락되어 있는 만큼의 부의 수준을 저희가 certainty equivalent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바로 말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시간을 두고 이 그림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개념을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certainty equivalent, 확실성 등가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현재의 효용인 U의 W0와 갬블에 참여하였을 때 얻게 되는 expectation of U of W의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부의 수준이 과연 얼마일까를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적에, 그때 이야기하는 확실성 등가의 개념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확실성 등가는 결국은 W0와는 좀 차이가 나는 어떤 약간 더 작아진 수준의 부, 더 XC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W0와 XC만큼의 그 차이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부와 확실성 등가의 차이가 얼마만큼이냐를 따질 때에 그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확실성 등가의 개념과 함께 이제 좀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정의를 아래쪽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효용 함수가 말하자면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함수가 아니라면, 말하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일종의 오목성을 갖고 있는 함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젠센의 부등식에 의해서 항상 그 certainty equivalent 내지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젠센의 부등식 정리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오목함수의 경우에 효용함수처럼 생긴 함수들을 다 오목함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함수들의 경우에 함수값이 산술 평균은 산술 평균의 함수값보다는 항상 좀 작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수학적 성질이 젠센에 의해서 이제 사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젠센의 부등식 정리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항상 있는 페이오프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리스크 어벌스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페이오프의 평균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이 자산을 취득할 수 있을 때만 말하자면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투자 결과로 주어지는 페이오프를 저희가 이제 만약에 바라본다고 할 적에 일종의 확률 변수 같은 개념으로 이제 G를 쳐다본다 하게 되면, 현재의 W0라고 하는 그 부의 수준에서 투자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성 등가와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시기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W에서 G만큼의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러한 페이오프를 짊어지는 것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효용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W 값이라고 하는 거에서 certainty equivalent만큼의 어떤 그
부의 조정이 있는 그 상태의 이제 효용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certainty equivalent라고 한 텀이 들어가면서 이제 expectation이 아니라 이제 좀 고정된 이제 그런 값이 나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걸 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다운 해보게 되면 결국은 W에서 expectation of G라고 하는 어떤 그 투자의 평균적인 기대값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파이만큼의 어떤 그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일종의 그 보상이 동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해도 좋고 투자를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이번 시간에 살펴본 확실성 등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리스크 어버전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컨스탄트 리스크 어버전, 컨스탄트 애블솔루트 리스크 어버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의 효용함수의 형태를 정해놓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살펴본 것들이 바로 저희가 certainty equivalent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 일상 속에서 가끔 사용하는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저희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